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인공은요,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실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뭘 살펴볼 거냐? 첫 번째는 그들의 부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실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즉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거는 밑에 써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실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범위 또는 위치, 요렇게 얘기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전제는 2차 방정식,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갖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당연히 a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a, b, c 모두 다 이제 실수,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져 있을 때 얘네들 이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어떤 부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실근의 부호라고 요렇게 타이틀을 써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얘네들 부호를 얘기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하나 좀 얘기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수가 존재합니다. A하고 두 실수 AB라고 하죠. 이 두 실수 AB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크게 몇 가지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가 있죠. 근데 이 같을 땐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둘 다 플러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수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 그러니까 양수이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수가 모두 음수일 때,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인데, 자, 굳이 A가 양수, B가 음수 따로 이렇게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부호라고 요렇게만 써 놓을게요. 자, 요렇게 어떤 수들에 대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우리가 자,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얘네들 부호가 둘 다 플러스가 될까요, 여러분? 오케이. 너희들 두 수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우리가 두 수가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두 수가 모두 음수이려면요, 오케이, 두 수의 합은 음수이면서 곱은 뭐가 되면 됩니까? 양수가 되면 그때 두 수는 둘 다 음수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갖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쵸? 요렇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요 내용 두 실근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요, 자, 실제로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내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둘 다 양수이려면요, 자, 요거는 뭐 똑같은 건데 그래도 써줄까요? 당연히 우리는 너희들의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왜 실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근이요, 허근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허수라는 것들은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허수는 부호도 없고요, 대소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허수들 중에서요, 가령 예를 들면 뭐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 같은 허수들은 합도, 곱도 전부 다 양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이라는 말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인 상황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 요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 합과 곱은요, 우리가 누구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개수들로 표현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너는 합이니까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네들 곱은 얼마입니까?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 자, 요렇게 똑같이 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과 곱은 실제로 개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족을 시키는 조건들 꼭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뭐가 될 경우입니까? 음수인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당연히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빌려옵니다. 얘네들 알파와 베타가 음수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두근이 오케이, 음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계수들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이 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경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누구만 얘기해주면 됩니까? 곱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즉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것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있죠. 선생님, 이거는 판별식 얘기 안 합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요, 판별식을 살펴보면 이 판별식이 D가요,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AC에 해당하는 부호를 잠깐 살펴보면 분명히 알파, 베타라는 요 곱은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개수들로 통해서 나타내면 너는 A분의 C입니다. 그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C가 음수란 뜻입니다. AC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AC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면 요게 합쳐져서 플러스가 되고 이 B는 실수인데 너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굳이 우리가 판별식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얘기해주면 됩니까? 그들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 중에서도 양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경우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요. 자, 제목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근의 어떤 값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뭐 3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 5보다 작기 위해서 뭐 2와 3 사이에 있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근의 값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누구로 설명을 할 거냐? 바로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즉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개념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게 나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냐. 선생님이 먼저 미리 얘기를 해보면요. 세 가지의 큰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 기준이 되는 경계값,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요 값의 함수값. 그리고 세 번째는 축의 위치. 요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2차 방정식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뭐 늘상 그렇듯이 a는 0이 아니면서 a, b, c가 모두 다 당연히 실수겠죠. 그쵸? 그리고 특별히 이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양수라고 적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걔네들 x축과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와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자, 요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얘네들 알파가 특정한 어떤 값 p라는 수보다 크고 베타 또한 p보다 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하느냐. 너희는 요렇게 알파와 베타가 어떤 p라는 값보다 커야 하므로 p는 알파, 베타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그램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잡아줄 거냐면 먼저 판별식,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실근이잖아요. 그쵸?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굴 갖고 얘기할 거냐면 바로 경계값의 함수값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p라고 하는 이 x값이 갖는 함수값, 즉 요 위치의 함수값이 어떤 부호를 갖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의 식을 y는 fx라고 놓는다면 x가 p일 때의 함수, 즉 fp 값은 지금 보다시피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데, 자,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만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어떤 경우도 포함을 시킬 수 있냐면 p가 여기 요렇게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죠. 즉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경우도 이 두 가지 조건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p 값을 누구하고 또 비교를 해줄 거냐, 바로 세 번째 축의 위치하고 비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의 위치라는 건 결국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이 되는 값이고, 우리가 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의 x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째야 됩니까? 커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반드시 2차 함수는 요런 형태의 그림의 개형을 가질 거고, 그 말인즉슨 이 2차 함수의 식을 방정식으로 하는 두 실근은 반드시 p보다 크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토대로요, 그대로 두 번째 상황이 알파도 p보다 작고
베타도 P보다 작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앞서 그렸던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쵸? 요렇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y는 fx 2차 함수가 알파, 베타 두근에 대해서 P값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조건 마찬가지로 판별식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얘네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까? 경계값, 즉 기준이 되는 P값에 대하여 함수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f의 P값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P가 둘의 위치 중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므로 얘네들 꼭지점의 x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죠. 요 값보다 이번에는 P가 더 커야 한다.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알파, 베타가 P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알파, 베타가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클 때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식으로 먼저 적어줄까요? 알파가 P보다는 작고 베타가 P보다 클 때, 즉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너희들 P값이 요 사이에 요렇게럼 존재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실제로요, 이 경우는 특수하게 누구만 얘기해주면 되냐면 이 기준이 되는 P값의 함수값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결론이 너희들 함수값이, 즉 f의 P값이 0보다 작게 되는 요식만 얘기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또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말 자체가 어떤 두 수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요, 반드시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달라야 하고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허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대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를 이 식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 식에서는 꼭지점의 좌표, 즉 축의식과의 대소관계를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P점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여전히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만 얘기해주면 이 식 자체가 나머지 식들을 전부 다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 친구 하나만 우리가 챙겨가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모양을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두 수에 대해서 이 알파와 베타라는 이 두 근이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요런 범위 안에 있을 때, 요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네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그림을 좀 살펴보면, 자, 아래로 볼록한 요런 포물선, 2차 포물선에 대해서요, 얘네들 알파 값과 베타 값, 요 범위 밖에 요렇게 P와 Q가 위치해 있으면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때는 첫 번째, 당연히 누구부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라는 거죠, 그죠?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이 되는 이 P값과 Q값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P 값이 0보다 크고 FQ 값도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들의 추계방정식이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어디에 존재한다?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요 실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임의의 상수값 p에 대해서 만약에 p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실근의 부호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0보다 큰 게 양수고 0보다 작은 게 음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호를 따지는 이 개념과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념이 우리가 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근의 위치를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계수와 판별식 그리고 또 얘네들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 조건을 따져보는 것들을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의 분리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의 조건만 빠지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범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조건들 숙지하시도록 하고요. 기본 개념 예제들도 꼬박꼬박 풀어주시길 바랍니다.